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나오네요. 자,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 주제. 상승 랠리, 다급한 공매도 세력, 핵심 유망주 전략은, 네, 요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시장은 공매도 쇼커버링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요? 네, 공매도 쳤던 애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아프리카 TV 공매도 쇼커버링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게임주들이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공매도가 가장 많이 있었던 섹터가 게임주였었는데 게임주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급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공매도 쇼커버링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요 며칠 동안에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드렸고요. 어제 이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또 커버리지가 되었던 종목이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하지만 신작 모멘텀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모멘텀 이슈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아마 이 크래프톤 이 11조짜리가 17% 나온다는 건 다들 꿈에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 요것도 다행히 제가 또 방송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최근에 게임주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지스타 얘기를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넵튠, 그 다음에 크래프톤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마침 크래프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게임, 네, VR 게임인데요. 이게 좀 기대작입니다. 그 이슈를 겸해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이 크래프톤이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야 정상인가? 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리포트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그 크래프톤은요, 25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 가져야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추가적으로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네, 소리, 네,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네, 소리를 높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네, 네, 마이크를 더 높이면은 찍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게임주 얘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이번에 이제 지스타가 있습니다. 지스타가. 요거는 게임주 얘기는 월요일부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다음 주 이벤트를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 이벤트. 자, 다음 주 이벤트 뭐 어떤 게 있죠? 자, 다음 주에 또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1월 17일 날, 네, 지스타 시작하는 시점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스타 게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빈살만 왕세자가 하게 된다면 게임주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랠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 회사들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게임주들 유보율 높고요. 유보율 높고 그 대신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게임주도 성장주에 속하면서 그리고 이 게임주하고 가상화폐 코인하고도 연동이 되면서 코인이 하락을 하면은 게임주들이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지스타가 11월 17일부터 해서 이번에 2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 게임 박람회를 엽니다. 근데 지스타가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그 급반등을 하게 되면은 순환매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순환매에서 큰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게임주 반등 가능성. 네. 자, 자, 네. 저기 회원 가족님들은 그 유튜브랑 같이 보세요. 네. 자, 게임주. 잠깐만요. 자, 자, 게임주 반등 가능성. 네, 반등. 자, 첫 번째는 이제 지스타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작 게임. 예, 원래 게임이나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 그룹들의 뭐 예를 들어서 신곡 데뷔 이런 게 있고 게임주는 일단 신작 게임이 큰 모멘텀입니다. 네, 모멘텀.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교롭게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일정하고 지스타하고 또 겹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그다음에 엄청난 유보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네,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다행인 거는 코인에 대한 악재를 좀 벗어났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입니다. 코인 악재를 좀 벗어난 부분. 네, 그래서 일단은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오면서 어, 그 쉘터 자금. 그러니까 요것도 써드려야겠네. 성장주 급등이 게임주를 반등을 또 이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을 이탈한 차이나 런 자금이 한국에 또 유입되는 부분이 큰 틀에서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바닥권 섹터가 게임주입니다. 자, 게임주 반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 반등, 자, 지스타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작 게임 모멘텀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유보율, 금리 상승기에 이 사금고, 사내금고나 뭐 사금고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있죠. 게임 회사들이 유보율이 막 그 기본적으로 3,000% 몇만 프로 되는 회사들이 많죠. 그리고 미국에 어제 성장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IT 성장주도 있었지만은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런 종목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들은 그동안 짓눌려 있었는데 어제 이제 금리 인상 그 속도 조절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CPI 지수가 또 떨어졌죠. CPI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오늘 CPI 쪽 잠깐만요. 네. 자, 빼빼로데이 이슈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CPI, 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빼빼로데이 좀 잘 봐주시고. 자, 이렇게 보고 하시죠. 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그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네, 중국은 광군제죠. 네, 중국은 광군제고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인데 여러분들 네, 이벤트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장중 라이브 채팅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11명 직접적으로 선정을 해 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해 주시고 네. 보셨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여러분들 채팅 지금 하고 계신 분은 뭐 써니써니님, 뭐 김재진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KKS님도 그렇고 샤랄라님도 있고 네, 알파치노님도 계시고 아침소공님도 있고요. 네, 박하나님, 네, 장숙방님, 네 이렇게 아침소공님까지 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11명 선정되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요게 대표적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여전히 그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살면서 미국 증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네, 이게 나스닥이 7% 오르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했습니다. 나스닥이 7% 보셨나요? 네,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7% 나스닥이 7% 올랐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 효과가 우리나라의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 공매도 상위 종목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하나의 큰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숏 커버링. 네, 그동안 공매도 애들이 계속 숏을 쳤는데 공매도라는 거는 여러분 주식을 빌려서 비싼 가격에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해서 갚으면 그 차익만큼의 수익을 얻는 거죠. 즉, 좀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치고 그 매도 친 거를 다시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되갚는 게 그게 이제 그 공매도 매매 기법인데 근데 공매도 애들이 최근에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게임주들 엄청나게 공매도 쳤거든요. 특히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네이버. 네, 네이버도 얘기해드렸죠. 네이버는 7만 원 밑에서 계속 얘기해드렸어요. 네, 16만 원대 네이버는 18만 5천 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이버 지금 가격이요 19만 3천 원입니다. 네, 19만 3천 원. 네, 요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네, 16만 원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이버 포시마크 인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악재는 아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악재가 아니다. 포시마크는 한국의 당근마켓처럼 미국의 당근마켓이 될 것이다. 요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카카오가 다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또 호재 뉴스를 발표한 게 얘가 이제 한국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 CBDC 요거를 2차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테스트를 마쳤대요. 네, 그게 또 호재 이슈가 좀 됐습니다. 카카오 쪽이 엄청나게 공매도 쪽이 다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오늘 엄청나게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죠. 네,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추격 매수는 안 되고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네이버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상승을 해도 되나 했는데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저 보세요. 저 위에서 네, 지금 오늘 네이버가 8% 올랐고 최근에 올랐어도 고점 대비 60%입니다. 예, 고점 대비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60%예요. 약 60%. 네, 그래서 아직도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크래프톤도 참 재밌는 종목인데 크래프톤도 여러분 오늘 16% 올랐죠? 네, 오늘 16% 올랐는데 저기 고점에서 한번 보세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1%.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까지 마이너스 70 한 70% 정도 됐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조금 잡주스러운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 바닥권의 종목 중에서 화살표 표시가 나온 종목들 어제도 한번 얘기해드렸습니다. 화살표 표시가 나온 종목들에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 보유를 하셔야 된다. 네, 요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어제도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화살표 표시 바닥권에 나온 종목들, 네, 저희 방 오시면은 이런 것들 다 얘기해드리니까 그냥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쇼커버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프리카 TV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네, 어제 쇼커버링이 나왔어요. 오늘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카타르 월드컵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프리카 TV BJ들이 카타르 월드컵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BJ는 아시다시피 별풍선 받아야 되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TV 보고 먹방하면서 이제 유저들한테 별풍선을 기부를 받죠. 그죠? 근데 이제 별풍선 기부가 결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스토어랑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앱을 통해서 결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를 이용하는 사람들, 별풍선 주는 사람들은 충성 고객이기 때문에 뭐 이탈률이 10%가 안 된대요. 90%는 이 원스토어나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오늘까지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급격히 나왔다. 자, 보시면은 종목별 공매도 현황을 봤을 때 어때요? 급격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TV 11월 1일까지만 해도 10%대 공매도 비중이 1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공매도 쇼커버닝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크래프톤, 네,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게임주들 많이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며칠 전에도 공매도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 근데 보시면은 어제 공매도 친 사람들은 오늘 엄청나게 손실을 봤을 겁니다. 어제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무려 29%.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돼요. 불법 공매도가 불법인 듯 아닌 듯 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모 증권사들하고 증권사 리포트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공매도, 네, 예를 들어서 리포트에 악재가 노출되어 있는 리포트를 통해서, 네, 증권사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공매도 이 고래들하고 손을 잡고 나쁜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근데
어제 크래프톤 공매도 친 애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매도 요 며칠 공매도 10%대니까 요 며칠 내내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매도 치기 위해서 뭐랄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한 애들이 오늘 손실을 빨리 손실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쇼 커버링이 오늘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근데 어제 공매도를 치는 쪽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주가가 이제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 정도까지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CPI가 좀 꺾이니까 이렇게 미국이 나스닥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무려 7% 이상 오를 거를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래프톤 종목 그동안 공매도 내내 쳤던 애들이 오늘 쇼커버링해서 갚아야 돼요. 아니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10조짜리가 10조짜리가 무려 16%가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공매도 상위 종목들 오늘 보세요. 공매도 상위에서 1등, 2등, 그 다음에 3등. 오늘 상승률을 보세요. 네, 카카오 15%, 카카오뱅크 25%, 삼성전자 3.8%.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3.8% 올라갔으면요. 이거 뭐 우리나라 비중에서 23% 정도인데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 그룹주들 다 같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크래프톤 내내 공매도에 시달렸는데 오늘 16%. 그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공매도에 시달렸는데 4.83. 네, 그리고 삼성 SDI, LG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네, 여기는 이제 중국 관련 광군제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 화장품도 공매도가 많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쇼커버링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네, 이런 종목들. 자, 그러면은 요것만 있냐? 코스닥 쪽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자, LNF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LNF가 에코프로는 그나마 덜 했었는데 얘가 IRA의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주였어요. 네, 피해주였는데 어제 이제 리포트가 제일 많이 커버리지가 되면서 어제 기관콜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기관 애들이 매매 잘하긴 하네요. 그죠? 어제 기관콜이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이 LNF예요. 오늘 기관콜이 제일 많이 나온 종목이 어디일까요? 크래프톤입니다. 오늘은 크래프톤이 기관콜이 제일 많았어요. 네. 보면은 오늘 리포트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기관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는 있는데 기관콜이 왜 많이 나왔냐 쭉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리포트의 많은 부분이 크래프톤이에요. 다 크래프톤. 그죠? 크래프톤. 네, 자 보시면은 신영증권,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얘네 교보증권, DB,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다 오늘 나온 거예요. 네, 리포트. 그 다음에 크래프톤, 키움에서도 나왔습니다. 리포트.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어제는 LNF를 약속이나 하듯이 리포트를 다 냈고 오늘은 아침에 크래프톤을 약속이나 하듯 냈는데 워낙 공매도를 많이 숏을 치다 보니까 오늘 급하게 숏 커버링이 들어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락슈미님이랑 락슈미. 네, 많이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세요. 네, 미니유니님, 네, 그리고 많이 올여름님도 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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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오늘 크래프톤, 야, 10조짜리가 16%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CPI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 물가가 지금 안 떨어져서 문제였는데 지금 7.7, 물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 증시에 많은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보시면은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죠? 외국인이죠.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애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끌어올려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거래소요. 네, 거래소. 자, 코스닥, 선물. 지금 개인만 팔고 있어요. 네, 개인 팔고 있고 이런 말이 있죠. 개인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고. 네,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네, 물론 이제 기관은 선물을 좀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고 네, 거래소 코스닥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 쪽을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쉘터 자금의 이동.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차이나 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런. 중국에서 지금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탈한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한국. 네,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하고 대만 쪽에 이탈한 자금이 한국,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한국하고 인도하고 베트남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제일 많이 그 개도국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쪽은 인도예요. 한국이 12%에서 제가 알기로는 14%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정확한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한국하고 인도 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3연임에 의해서 3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글로벌 투자 자금은 한국, 인도,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일부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까? 아,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 A, B, C, D, E 악재를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메리카, A가 아메리카, B가 브리티시, C 차이나, 그럼 D developing country, 그리고 E EU, 네,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 금리 인상의 폭은 계속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즉 금리 상승은 이어질 수 있으나 속도는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영국의 금융 위기는 채권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아직 진행형. 네, 하지만 영국은 뭐 금융 위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영국의 금융 위기가 막 아주 크게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요. 자, 차이나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금 이탈은요, 굉장히 심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역사는 반복된다고 아시다시피 모택동 시절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 대혁명으로 엄청나게 중국이 한 20년 가까이 후퇴를 했죠.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한 사람의 중국이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중국은 경기 침체나 그 다음에 나라 자체의 발전이 저해됐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집단 지도 체제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죠? 네, 집단 지도 체제가 사실상 끝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JP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 월스트리트 자금이 급격히 중국에서 빠져나왔어요. 원래 여러분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택동 마오쩌둥 시대에서 이제 등소평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점인 후진타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월스트리트 자금의 그 중국 권력층과의 밀월 관계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근데 시진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월스트리트 자금이 이제 중국하고 결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대만 침공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돈이라는 거는 예, 돈이 가장 스마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에 침공할까 봐 대만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일부 한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뭐가 있냐? 요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삼성. 자, 삼성과 대만의 TSMC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1차전은 TSMC가 이겼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바뀌었어요. 삼성이 3나노, 3나노 GAA 방식, 네, GAA 방식의 반도체를 그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3나노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TSMC는 3나노를 핀셋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를 뜻하는데 핀셋 방식의 3나노를 고집을 했고 삼성은 전혀 모두가 안 된다는 새로운 신세계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안 된다고 했었어요. 모두가 GAA 방식은. 근데 삼성이 성공을 하면서 3나노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섰고요. 3나노 핀셋 개발은 해놨지만은 TSMC는 아직 상용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외국계 자금들은 삼성이 앞으로 3나노부터는 앞서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에 배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대만에서 또 이탈한 이유는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중국의 위협이 있는데 이게 한국은 북한한테 한마디로 밀리면 큰일 난다.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이고요. 대만 애들은 뭐 우리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네, 우리가 저 큰 G2인 중국하고 하나의 나라로 된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만 국민의 반절이에요. 대만 내에서 친중이 그 국민들 사이에서 반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북한 쪽에 편입된다면은 우리는 큰일 나죠.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죠. 총 들고 싸워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떤 외부 세력이 왔을 때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냐 없냐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이 전투력인데 우리나라 전 국민의 남자들 대부분의 90% 이상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 기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1년 6개월이지만은 저 때만 해도 2년 4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2년 4개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조금 단축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는 대부분 2년 4개월 정도를 군 복무를 했는데 대만은 제가 알기로는 4개월, 6개월로 알고 있어요. 4개월에서 6개월. 그것도 한운동, 만운동, 캠핑 수준이죠. 근데 이제 같이 징집형인데 대만은 여러 가지 뭐 열애사항도 많더라고요.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군대 안 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고 결국 삼성과 TSMC의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런 위기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아메리카, 네, 브리티시, 차이나런,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오고 있고요. 전체 23에서 26% 경제 상황에서 23에서 26%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은 중국 경기도 위태로워요.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디벨로핑 컨트리, 뭐 스리랑카부터 해서 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권 여러 나라, 그리고 1대1로에 참여했던 짐바브웨이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들이 지금 위기가 왔어요. 환율 때문에 왔죠. 그리고 이제 유럽발 에너지 위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A, B, C, D, E 이 악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오늘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이렇게 계속 봐야 되냐?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네옴시티 계속 봐야죠. 네, 사우디 빈살만, 네, 빈살만 왕세자가 17일 날 오니까요. 자, 이벤트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공매도 쇼커버링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오늘 이벤트 중에서 중국 소비재, 광군제예요. 광군제, 여러분. 네, 광군제가 오늘입니다. 네, 그리고 지스타. 다음 주에는 지스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 이슈가 또 있죠. 네옴시티. 네, 11월 17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네옴시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는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주가 주도 섹터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네이버, 크래프톤, 그리고 광군제 관련주인 화장품 관련주들 쇼커버링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스타 관련주들 하나씩 조금 이따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좀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뭐 오늘은 그냥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바닥권에 사신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수익을 좀 확보하면서 네, 그 다음 종목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게임주들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흐름인지 한번 보시죠. 크래프톤, 그죠? 그 다음에 넷마블 강하고 펄 어비스 어제 펄 어비스가 그 신작인 붉은 사막 출시 연기에 의해서 급락을 했었죠. 네, 그죠? 펄 어비스. 네, 크래프톤은요. 어제 왜 주춤했냐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여의도에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재를 다 커버할 만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이시 때는 가끔씩 얘기했는데 요 종목은 5,000원 이상 갈 거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 걱정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NC소프트도 오늘 올라갔고요. 카카오게임즈, 저번에 카카오게임즈 얘기해드렸죠. 오늘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러면 게임주 그래도 내용은 한번 짚고 가시죠. 자, 왜 이렇게 게임주들이 올라가는지 내용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게임주 보면서 차트도 그래도 좀 보면서 네, 이것만 딱 글만 또 올려놓으면 좀 그러니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게임주 반등 이유, 지스타 이슈, 신작 게임 모멘텀, 엄청난 유보율,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 성장주 급등에 따른 반사이, 그리고 순환매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크래프톤이 자, 크래프톤, 자, 잠깐만요. 자, 이거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크래프톤 신작 모멘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위메이드는 여러분들 위믹스하고 계속 연동이 되니까 위믹스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넷마블. 그동안 넷마블이 적자 전환하면서 굉장히 이거 넷마블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 네, 그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파라곤, 네, 그리고 하이프 스쿼드 이런 게임들
신작 게임 4종을 선보이는데 이 신작 게임 중에서 나 혼자마 레벨업 이게 이제 그 웹툰 글로벌 1등이거든요. 네, 웹툰 글로벌 1등의 나 혼자마 레벨업은 팬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오늘 5만 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시죠.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네, 에버소울, 가디스 오더, 그리고 이제 RS, 네,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라고 해서 RS, 그 다음에 아케이지, 네, 요런 뭐 디스테라, 요런 게임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게 뭐 크래프톤 200부스, 넷마블 100부스, 뭐 카카오 게임즈 100부스 이게 그 규모예요, 규모. 지스타의 부스 규모. 네, 이게 이제 100, 200, 300 이렇게 높아질수록 부스에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네오이즈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오이즈의 피해 게임. 네, 다른 게임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 네오이즈는 견조했던 이유가 이 피해 거짓이라는 이 게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거짓이 인기가 많으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요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기 쌍바닥 구간에서 네, 여기서 화살표 표시가 2번 나왔고요. 여기에서 요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상승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넥슨 게임즈. 네, 넥슨이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네, 보시면 되는데 자, 넥슨은 예, 넥슨 그룹은요. 300부스 제일 큽니다. 부스 규모가 제일 커요. 자, 물 한 잔만 마시면서 할게요. 자, 워 헤븐 네, 슈터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 그리고 이제 베일드 엑스퍼트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 넥슨의 대표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네, 이런 게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게임들이 이번 지스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컴투스도 그렇죠. 이제 뭐 서머너즈 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컴투스는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 저번에 제가 컴투스 홀딩스 위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컴투스 홀딩스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 조금 더 컴투스보다는 좀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서머너즈워 네, 이슈가 있고 11월 10일 날 북미 시장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일단은 대기하고 있죠. 자, 뭐니 해도 이제 VR 게임의 대장격인 크래프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이 크래프톤 다니시는 분들이 35만 원에서 40만 원대 가격적으로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평균 단가가 35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 제가 봤을 때 물타기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평균 단가 3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25만 원까지는 적어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래프톤 보시는 분들은 최소 25만 원까지 좀 롱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속도라면은 25만 원 뭐 다음 주에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1차 목표가 25만 원, 2차 목표가 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네옴시티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같은 날 안 올라서 좀 마음이 좀 그렇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네옴시티 관련주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하시면은 이제까지 대장이 인디에프였는데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자, 어제 이제 요거를 얘기해 드려야겠네요. 자, 어제 화살표 종목 네, 히림 유신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근데 유신은요 약속 지켰어요. 왜? 장중에 5% 올랐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장중 얼마예요? 네, 장중에 여러분 플러스 5% 찍었어요. 제가 그랬죠. 이 화살표 종목은 종가,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다음날, 네, 다음날 얼마 이상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플러스 2에서 네, 플러스 5% 이내. 여러분들 수익 내면은 자동 매도, 네, 자동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는 오늘 5%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유신 체크를 해드렸고 안 올라간 종목은 일단 히림. 네, 히림은 어제 종가 대비 종가가 어제 요랬어요. 네, 12,850원. 어제 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제 막 두가를 올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다. 단기 저항은 13,100원 정도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근데 다음 주에 11월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오고 또 네옴시티 프로젝트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온다면 네, 한 번 정도는 주가 추가 레벨업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오늘은 이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유로는 뭐 이 광군제 관련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화재 사건의 수혜주도 되고 일단 델 테크놀로지라는 델 컴퓨터 자회사인 델 테크놀로지의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서버 저장 장치 쪽에 납품 70%를 델 테크놀로지가 하는데 여기에 1차 벤더로 되고 있고요. 유로라는 회사는 또 삼성전자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쪽에서 또 협업을 하고 있고 1차 벤더로서 얘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하다. 오늘 같은 날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후보군으로 올려놨던 LNF 네, 오늘 또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 보시면은 공매도 상위를 한번 보세요. LNF 네, 공매도 상위에 꼭 코스닥의 공매도 상위 딱 치면은요 네, LNF가 꼭 끼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공매도가 일단 공매도 부분에 항상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코스닥 쪽, 여러분, 코스닥. 코스닥 공매도에 LNF, 그리고 셀트리온, 에코프로, 얘네 세 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LNF 한번 보시죠. 공매도. LNF 자체의 공매도는 어떤 식으로, 야, 어제 좀 손해 봤겠는데, 그죠? 어제 손해를 좀 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공매도 애들이 12% 오늘 쇼커버링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공매도 애들이 좀 살만한가 봐요. 네, 쇼커버링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가 코스닥 종목에서 LNF가 공매도가 많은 편이다. 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LNF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쇼 커버링 물량도 매수에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매도 상위 종목의 LNF가 코스닥 쪽에 3위에 항상 들어간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LNF 같은 경우는 25만 원이 저항인데 현재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네,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흐름 자체는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좋아요.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종목을 보실 때 실적을 보셔야죠. 자, 실적 첫 번째 우상향. 자,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첫 번째 실적 우상향. 자, 실적도 좋지만 중요한 게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모멘텀. 네, 모멘텀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모멘텀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IRA에서 지금 현재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내줬어요. 뭐 기술 유출 때문에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 못 해주겠다. 근데 이 LNF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JV 만드는데 50% 우리가 지분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은 승인해달라.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러면 이 합작 투자했을 때 니네가 50% 이상의 지분을 확대해주면 검토해볼게.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IRA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면은 또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도 어제 후보군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세 종목을 화살표 종가 관심주로 체크를 해드렸고 LNF를 후보군에 올려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그때 종가 종목들 여전히 강세 흐름, 레이저셀, 그리고 그래,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네, 그리고 EM 플러스는 계속 얘기해드렸는데 EM 플러스는 얘기한 뒤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 5,250원 이상에서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히림, 네, 유신, 그리고 뭐 유로, 뭐 LNF. 근데 히림은 좀 일반 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꺼려하는 게 투자 경고가 떠서 어,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히림 같은 종목을 뭘 보시면 되냐면 이 신용 잔고 요게 불과 2, 3일 전에 12%였어요. 네. 신용 비율이 12%. 근데 요게 보통 7%까지 떨어졌다가 7%까지 떨어졌다가 좀 유지가 되다가 요게 다시 10%대로 올라서면은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물을 일단은 매도 물량이 나왔으니까 신용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물량을 일단 요 고점에서 한번 털어냈고 지금 지지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가권 종목은 아예 고가권 종목이 낫습니다. 그 대신 손절가를 잡아야겠죠. 고가권 종목은 손절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본인의 기준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절을 빨리 하려면 2, 3%에서 끊어버려야 되고 아니면은 나는 손절을 마이너스 7% 잡고 단기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가 훼손하지 않으면 나는 안 팔고 버텨보겠다. 이런 분들은 해볼 만한 거죠. 자,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 쪽도 한번 보시죠. 네, 유신도 어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자, 유신 아이고요. 자, 보시면은 유신도 보시면 자, 요즘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제가 뭐뭐 보라고 했어요. 자, 고가권 종목은 여러분들 딱 그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기준선. 네, 기준선보다 한 템포 빠른 게 뭐라고 했어요? 전환선. 네, 전환선을 보라고 했죠. 기준선, 전환선. 그 다음에 또 뭘 보라고 했어요? 구름대. 네, 고가권 종목은 구름대에 버티고 있는지, 구름대를 지지하고 있는지, 구름대 밑으로 빠졌는지 요거 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자, 전환선은 9일 평균이라고 했어요. 9일 평균선. 전환선은 9일 평균선.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보다는 한 템포 빠르다고 했어요. 기준선은 뭐라고 했죠? 네, 26일선. 네, 26일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구름대는 26일 전에 그 캔들의 평균을 모아놓은 거예요. 캔들의 움직임에 모아놓은 겁니다. 캔들의 평균을 모아놓은 게 구름대예요. 26일 전에. 그러니까 그 구름대 밑으로 빠진다는 거는 26일 평균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름대 위에 버티고 있다는 거는 이 26일 전에 평균가보다 위에서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템포 빠른 거는 전환선. 네, 9일 평균이니까 한 템포 빠르죠. 그게 전환선이고 이 녹색선. 그다음에 26일 평균은 기준선. 그리고 26일에 매물과 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구름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방송에서는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에서는
여러분들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하는 노하우와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그 매매의 노하우 키포인트를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아직은 유시는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를 한번 알아보죠.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 녹색선, 전환선을 이탈하는지 여부,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종가로 이탈하면은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종가로 지지가 되는지, 전환선이, 네, 전환선이 지지가 되는지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히림 투자 경고 종목인데 투자 경고 종목의 히림의 손절은 어디예요? 그죠? 여기 요 정도 되겠죠. 네, 이 장대 양봉의 종가나 이런 전환선을 이탈하면은 바로 자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LNF 한번 보시죠. LNF. 자, LNF 같은 경우 공매도가 많다고 했어요. 얘는 그러면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 손절을 어디로 잡으시면 되나요? 예, 요 추세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 추세선. 요 추세선. 자, 이 요 추세선에 아이고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요 추세선. 네, 요 추세선에 지지 라인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네, 자르시면 돼요. 아직은 살아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요. 고점이 높아지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 살아있다. 이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LNF는 좀 더 보셔도 된다. 실적 좋고 IRA 피해주였는데 IRA 수혜로 전환될 수 있고 미국의 투자가 확정이 되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실적이 좋아지고 모멘텀 악재가 호재로 전환이 되면은 그 종목은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지금 오늘 이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PD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빼빼로데이, 와우넷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빼빼로데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채팅하신 분들,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저 11명 선정해가지고 빼빼로 드리니까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면서 네, 박찬홍의 홍TV, 네, 홍TV 요즘에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아이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 이 노하우들, 소속들이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박찬홍의 홍TV 많이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료 올려놓을 때 주말에 좀 올려놓을게요. 네, 주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만 좀 해주세요. 네, 구독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노하우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네,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텔레그램도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네, 텔레그램 많이 들어오시고 네, 텔레그램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텔레그램도 좀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이 무료니까요. 여기에 이제 뉴스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또 시끄러우신 분들은 알림 설정 끄시면 됩니다. 박찬호 텔레그램 무료 채널. 여기에 많은 자료들을 그냥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기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박찬홍 환경 핵심 유망주에서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네, 현재 무료 구독자분 548명. 네, 오늘 뉴스 열심히 올려놨습니다. 뉴스 리포트 그 다음에 기관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임. 어제는 기관콜이 아프리카 TV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아프리카 TV가 어제 기왕콜이 아침에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 오늘 기왕콜은 크래프톤
휴대폰이 아침에 기관콜이 많이 들어왔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태조 이방원 종목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 주니까요. 네네네. 써니써니님 감사합니다. 네네. 레드안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무료니까 텔레그램 막 뉴스 많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네, 제가 그런 거 다 해드릴게요. 네, 레드안님 감사합니다. 네, 네, 물된 동사님, 네, 락슈미님, 네, 다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냥 오늘은 이 이벤트 다 당선되니까요. 네, 이벤트에서 빼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태조 이방원에서 지금 조선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하면 막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간단하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구름대 위에 있네, 어쩌네 막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풀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전환선을 좀 이렇게 두껍게 하세요. 네,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좀 두껍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또 이평선에서 21선은 같이 하나 뭐 이평선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복잡한가? 네, 이거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볼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 지워졌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이제 제가 이 월봉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밸브 피팅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밸브 피팅 쪽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했어요. 이 슈퍼사이클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보통 2년간 지속됩니다. 2년간. 이 얘기는 뭐냐면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은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피팅 쪽의 대장은 태광과 성광밴드가 대장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은 흐름이 자, 이걸로 해서 잠깐만요.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네, 지금 요런 것들 태광이에요. 태광. 얘도 피팅 밸브 쪽. 지금 얘는 기준선을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성광밴드도 한번 보시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광밴드도 역시 기준선 지지하고 있으니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기준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오늘 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볼린저 밴드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확장과 수축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길을 나타내 주죠. 볼린저 밴드 한번 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를 이평 기간을 20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확장과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보통 이 볼린저 밴드 그 뭐랄까 이평 기간 20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시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추세가 우상향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힘을 모으고 있죠. 네, 성광밴드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동성 화인텍 그리고 카카오 아니 저희 한국카본 자, 지금 현재 이 LNG 본행제 쪽은 이 피팅 쪽보다는 좀 주가가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인텍 얘네들은 지금 네옴시티 얘기가 나올 때 수소 산업에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액화수소인데
이 보냉제가 또 많이 필요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동성와인텍이나 이런 그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은요, 바닥권에 있을 때 유심히 보시고, 저희 같이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에,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관심권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네, 화살표 표시가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깨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힘이 모아지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네이버도 이런 식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거에. 네, 네이버도 과거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네이버 기억나시죠? 여기서 조금 움찔했습니다. 16만 원이 깨지면서 이 라인에서 움찔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네이버도 화살표 표시가 나오고 이렇게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죠. 요 라인. 네, 그래서 지지가 되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대형주를 이런 종목도 유심히 다 보셔야 돼요.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들. 네, 보면은 요게 악재가 반영이죠. 네,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나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왜 비싸게 샀냐, 이 시기에. 네,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포시마크 왜 2조 원짜리를 비싸게 샀냐. 네, 16억 달러 주고 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포시마크를 샀는데, 이제 미국판 당근 마켓이죠. 미국의 당근 마켓이었어요. 네, 당근 마켓인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 네이버 같은 성장주들은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좀 다소 비싸지만 포시마크 같은 회사를 사서 실적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야 된다. 이런 좋은 리포트가 있었던 반면에 이 포시마크는 네이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리포트가 나쁘게 나온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공매도. 네, 공매도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또 급격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이제 강달러가 아닐 때 샀으면은 좋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 네. 자,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 자, 성장주들이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달리고 있어요. 성장주들이. 자, 일단은 2차 전지 쪽을 놓고 보면, 우리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또 2차 전지 쪽입니다. 그죠? 네, 2차 전지 쪽에 포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꺾이지 않는 한 2차 전지 섹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소부장 관련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는 포스코 케미칼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야 된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뭘로 봐야 돼요? 네, 어떤 걸로 봐야 돼요? 포스코 케미칼은 전환선이에요. 이 전환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이 없으면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네, 이 녹색선이 전환선입니다. 어떤가요? 안 깨졌어요. 네, 여기가 전환선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전환선이 깨지면, 네, 그러면은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자, 2차 전지 섹터는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LG 엔솔. 네, LG 엔솔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네, 포스코 케미칼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개만 보세요. 네, LG 엔솔하고 포스코 케미칼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매매하기 쉽죠. 왜 두 종목을 얘기하냐면, 자, 나머지 뭐 고려아연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또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계시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EM플러스는 수익 냈으니까, 네, 수익 냈죠. 네,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많이 올라갔죠. 네, 4,700원 요 정도에서 얘기했는데 벌써 5,280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LNF 갖고 계신 분들 소외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말씀드렸죠. 네, 전환선이 이제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25만 원 저항대까지 보세요. 25만 원이 저항이니까 LNF 지금 추세선 깨지지 않으면은 25만 원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동안 이제 또 엔캠. 네, 방송에서 엔캠 얘기했더니 또 많이 사셨더라고요. 엔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네, 박스권.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화살표가 나오고, 화살표 나왔죠? 그 다음에 요 라인 화살표 나오고 요 저점을 안 깨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의 축, 네, 이렇게 축이 발생한 이 시가 저점을 안 깨면 됩니다. 안 깼죠? 그래서 오늘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3일 동안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 화살표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갑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엔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SKC 오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C도 굉장히 힘들었죠.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가지고 계시면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동박 1등 업체예요. 그죠? 그러면 공매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종목 공매도 현황을 보세요. 자, 얘도 공매도가 좀 높았네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보다 공매도 비율, LNF보다는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매도의 시달림을 좀 어느 정도 당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단기로 얘는 아직 이제 살아 있는 거예요. 왜? 전환선. 네, 전환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전환선 이탈 여부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전환선을 타고 가고 있다. 아직은 살아 있다. 그래서 이 SKC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코스모화,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대장주인 코스모화 괜찮아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환선을 아예 올라타면은 좋은데 전환선에서 약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강한 지지대가 일단은 기준선이네요. 근데 기준선 이탈하면 안 돼요. 네, 요거 이탈하면은 여기 거래량이 발생한 요 하나의 축, 축이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기준. 축을 기준으로라고 하죠. 기둥축. 네, 기둥축. 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가를 안 깨야 됩니다. 네, 여기 시가가 깨지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절 작게 잡으시는 분들은 일단 대응하셔야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장주로서 LG 엔솔과 대형주 2차 전지의 대장주인 LG 엔솔과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대장주격인 포스코 케미칼이 깨지는지 꺾이면은 일단은 그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수소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소 얘기가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잠수함 연료전지, 네, 연료전지 쪽이고 그 다음에 뭐 두산 퓨얼셀 그리고 이제 S 퓨얼셀 일단은 네옴시티도 또 수소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여전히 관심권에 좀 넣어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소 쪽의 대장주는 동아화성, 네, 동아화성이 일단은 대장주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게임주로 잠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게임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크래프톤은 종가에 반절 좀 챙겨 놓고 네, 반절은 좀 쭉쭉쭉 최종 목표가 25만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5만 원, 2차 목표가 30만 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넷마블 신호가 나왔나? 아직은 게임주들은 지스타까지는 이벤트가 좀 지속될 수 있으니 게임주는 조금 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빼빼로데이 깜짝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채팅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주변에 와우넷 유튜브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와우넷 유튜브 보통 제가 400명 초반대인데 실시간 채팅이 457명 네, 동시 접속자 수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500명 돌파하면은 제가 또 이런 그 빼빼로데이처럼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게임주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서 자, 지스타가 11월 17일이에요. 11월 17일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이 일요일까지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벤트가 있으니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이즈, 크래프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신작 모멘텀이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시고요. 최근에 오늘은 크래프톤이 급등하고 있지만 카카오게임즈 얘기도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넷마블은 올해 적자 전환인데 내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니까 보통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하면은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의 서머너즈워 네, 다음 뭐 지금 이미 북미 시장 공략에 들어갔고요.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 인기가 많으니까 피해 거짓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넥슨은 넥슨 게임즈 네, 넥슨 게임즈 보시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신작 게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게임주 얘기해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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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님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살표 종목들 좀 체크를 좀 같이 한번 해 보시죠. 히림은 어제 종가를 유지하면서 종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12,850원을 유지를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13,100원을 안착해서 끝내준다면은 다음 주 기대해 볼 만하고요. 유시는 오늘 단기적으로 어제 약속한 것처럼 전날 종가 대비 3% 이상 올라가면은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히 4% 상승하고 떨어졌어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이 기준선 이탈을 하면은 대응하시고요. 네, 기준선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음 주까지 보세요. 네, 기준선이 아직까지는 종가 기준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종가 종목들 열심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근데 이 게임주들이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어서 그리고 바닥에서 이 뭐랄까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 많아요. 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바닥권이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네, 다음 주에는 지스타가 있는데 혹시라도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시기하고 지스타하고 일치가 돼요. 혹시라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다음 주까지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100% 얘기를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우디가 그 관광산업 육성에 의해서 케이팝, 네, 케이팝 아이돌들 콘서트를 이번에 사우디에서 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뉴진스. 자, 뉴진스가 사우디에서 공연을 했는데 히잡을 입고 했대요. 자, 케이콘 사우디 특집 방송. 네, 요게 이제 여러분 보셨죠? 네, 이게 사우디에서 했어요. 엠넷, M 카운트다운 해서 케이콘이라고 하거든요. K 콘서트 해가지고 케이콘 2022 사우디아라비아 케이콘에서 이렇게 했대요. 네, 뉴진스가 원래 좀 야하게 좀 큰일 나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섹시하게 입는데 일단은 그 사우디 쪽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들 보면은 긴팔 입었어요. 그죠? 네, 히잡까지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네, 히잡을 연상하는 검은 옷으로 네, 옷을 입었고
네, 이 대부분 이 여성 걸그룹들은 검정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흰색. 그죠? 네. 그래서 이 그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 육성을 하려면 이런 그 케이팝 뭐 콘서트 홀도 중요하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게임 쪽을 또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얘기했던 크래프톤 많이 올랐고, 네, 조이스티도 일단은 뭐 그 3대3 게임 있잖아요. 농구 게임. 네, 프리스타일 그 이슈가 있는 조이스티도 신작 게임 이슈와 함께 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5,000원 이상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넵튠. 네, 크래프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넵튠. 근데 넵튠은 좀 약하네요. 그죠? 네, 직접적인 수혜주가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임주들은 계속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대형주 위주로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그다음에 컴투스, 뭐 펄어비스, 그다음에 네오이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닥권 그 대형 게임주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자, 미국이 요건 뉴스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이 지금 각국 대상으로 해서 IRA 관련 법안에 대해서 네, 일단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네, 했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계속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탄산 리튬 공급 계약 이슈. 자, 수산화 리튬은 여러분 자,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하이니켈, 네, 하이니켈 쪽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탄산 리튬은 LFP예요. 네, LFP 쪽. 네, 근데 미국의 컴파스 미네랄하고 탄산 리튬. 네, 그래서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은 둘 다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나 봐요. 우리나라는 하이니켈 계열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상장한 업체 TNC 아로. 오늘은 뭐 바이오는 대형주 위주만 네, DTNC 아로라는 신규 종목이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호되게 신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30일 날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여 애플페이 관련주 애플페이 네, 키오스크 등장했다고 합니다. 애플페이 적용된 키오스크가 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럼 애플페이 관련주 대장주 한국정보통신. 네, 한국정보통신을 계속 좀 해야죠. 네. 담이됨님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게임주 오늘 못 잡으신 분들은 타이밍 오니까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자, 오늘 뭐 애플페이 관련주에서는 한국정보통신 아직 자, 기준선을 살짝 이탈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환선은 일단 지지하고 있네요. 애플페이 관련주,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한국정보통신 11월 30일이니까 여기에서 버텨주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손절은 어디예요, 여러분? 손절은 여기죠. 손절 여기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매매하실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종목들을 미리미리 나는 요 정도에서 지지되면 사고 요 정도에서 이탈하면 손절한다.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조금 롱텀하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 표시가 나온 지점의 저점, 네, 저점을 크게 손절가를 잡으시고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기준선과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지지가 되면은 좀 더 보셔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크래프톤 오늘은 기관콜도 들어왔고, 네, 이 시장에서 공매도 쇼 커버링인 크래프톤이 여전히 오늘 대장이고, 이 무거운 종목이 무려 17%.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대형 종목도 수급이 들어오면은 하루에 17%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자,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수 칠만 해요.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환율 떨어지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급하게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쭉쭉 계속 주워 담고 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환율 급락의 영향, 즉 원화 강세가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즉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환율이 떨어지는 거면은, 환율이 하락하면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올라갑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증시는 상승. 자,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분은 지금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달러 가치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를 산다는 얘기죠. 원화를 사가지고 국내 주식을 산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자, 이제 우리 증시 그동안 소외받았는데 지금 차이나 런 자금들, 중국을 떠난 자금이 대만으로 안 가죠. 같이 빠져나가죠. 홍콩 빠져나가죠. 그 돈들이 한국, 코리아, 인도, 베트남, 지금 현재는 인도 비중이 가장 높아요. 네, 인도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일단은 차이나런 자금의 수혜를 지금 우리나라가 톡톡히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가 급락 안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하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어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벤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빼빼로데이 깜짝 이벤트가 있고요. 여러분들, 오후, 와우넷 유튜브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 쉬고, 목, 금입니다. 네, 종가 관심주를 계속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 종가 관심주 결과를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다음 종가 관심주,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오늘 금요일 종가 관심주를요, 제가 주말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다음 주에 좀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이제 종가 관심주에서 어제 종가 관심주에서 좀 안 간 종목, 유시는 오늘 좀 올라왔고 좋고, 요 히림 다음 주까지 좀 같이 보고요. LNF 좀 계속 좀 보겠습니다. 게임주는 크래프톤이나 게임주들은 다음 주까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네, 다음 주 지스타가 이슈가 있고요. 네옴시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만 순환매 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원희룡, 원희룡 장관 사우디 일간지에 경제 토끼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원팀 코리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옴시티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도 순환매 속에 아직도 있다. 뭐 우리는 유신 어제 하신 분들 히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히림까지 좀 보고,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어서 손절만 짧게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번에 현대건설 얘기했고, 오늘 네옴시티 대장주는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이 급등했고, 인디에프가 거래가 급등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11월 17일까지 네옴시티 관련주 보시고, 다음 주 이벤트 섹터인 게임주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빼빼로 이벤트까지 하면서
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상승 랠리 속 다급한 공매도 핵심 유망주 전략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네, 똑같은 시간에 오후 2시에 월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